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문을 닫은 식당과 카페가 무려 90만 개입니다. 이걸 하루로 나누면 매일 2,400개의 가게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시간당 100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하나의 간판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자영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사람들은 흔히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사장님 개인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손님을 대하는 서비스 태도가 부족해서 망했다고 아주 쉽게 평가해버립니다. 혹은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으름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핑계들 너머에는 훨씬 더 무섭고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장사를 망치는 진짜 원인이 단순히 사장님 개인의 무능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정교하고 거대한 구조적 함정이 우리 사회 밑바닥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 무서운 함정에 한번 발을 들이게 되면 아무리 밤낮 없이 뼈 빠지게 일해도 통장에는 빚만 계속 늘어나는 기막힌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이런 함정을 파놓은 것일까요? 그 이유를 파헤치기 전에 먼저 지금 한국 자영업 시장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그 현실부터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의 붕괴 속도는 우리가 끔찍하게 기억하는 과거 외환위기 시절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잔인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객관적인 지표들을 들여다보면 상황의 심각성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큰맘 먹고 창업을 한 뒤 5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내는 생존율은 겨우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10명이 부푼 희망을 안고 화려하게 가게 문을 열면 그중 7명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에 깔린 채 쓸쓸하게 폐업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더욱 심각하고 뼈아픈 대목은 바로 문을 닫는 과정의 질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장사를 접더라도 권리금이라도 조금 챙겨서 다음 사람에게 매장을 넘기는 이른바 기분 좋은 폐업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최소한 자신이 투자한 시설비의 일부라도 건질 수 있는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게를 원리 상태로 부수고 치우는 철거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사장님들이 태반입니다. 결국 야반도주를 하듯 한밤중에 몰래 문을 잠그고 잠적해버리는 곳이 수두룩하게 쏟아집니다. 건물주와의 계약에 따라 원래 텅빈 상태로 돌려놓는 원상복구 비용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전부 떼이는 일도 이제는 너무나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처참하고 비극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들은 결코 단순한 종이 쪼가리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 차가운 숫자들 이면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정이 무너지고 평범했던 삶이 파괴되는 피눈물 나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5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던 김 사장님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 비극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김 사장님은 매일 아침 7시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해 밤 12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하루 17시간을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불판을 닦으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들어간 피 같은 돈만 무려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골도 제법 생기고 장사하는 재미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사이 고기와 채소 같은 필수 식자재 원가가 30% 이상 미친 듯이 폭등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일하는 직원들의 월급과 매달 내야 하는 전기요금, 가스비까지 쉴 새 없이 오르면서 매달 통장에 찍히는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상황 속에서 김 사장님은 결국 지난달 1억 5천만 원이라는 빚만 덩그러니 남긴 채 눈물을 머금고 평생의 일터였던 가게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성실한 분이 도대체 왜 실패해야만 했을까요? 비슷한 아픔을 겪으며 나락으로 떨어진 또 다른 사례도 존재합니다. 경기 분당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던 이 사장님의 상황 역시 절망적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장님은 20년 넘게 평생 직장에서 헌신하고 받은 소중한 퇴직금 3억 원을 모두 쏟아부어 아주 화려하고 예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동네에서 분위기 좋은 빵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한 달에 5천만 원이라는 높은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성공의 단꿈에 젖어 있던 것도 잠시였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장님의 가게 반경 100m 안에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거대한 대형 가맹점 카페가 무려 3곳이나 동시에 들어섰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손님들의 발길은 순식간에 화려한 대형 매장으로 쏠려버렸고 이 사장님 가게의 매출은 그야말로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한 달 임대료 800만 원과 제빵사들의 인건비를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장님은 버티고 버티다 1년 만에 모든 투자금을 날리고 폐업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분들이 끔찍한 실패의 늪으로 빠져드는 걸까요? 사장님 개인의 피나는 노력이나 굳은 의지만으로는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 시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김 사장님과 이 사장님처럼 많은 분들이 피말리는 경쟁과 치솟는 비용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과연 이것이 실패를 설명하는 모든 이유일까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을 먼저 짚어보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독이 무엇인지 단계별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원인은 단연 피가 튀길 정도로 잔혹한 출혈 경쟁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들 중에서도 항상 압도적인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수에 비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과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의 숫자가 기형적으로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좁은 골목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똑같은 메뉴를 파는 치킨집이나 고깃집이 서너 개씩 빤히 마주보고 경쟁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뻔한 일상 풍경입니다.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파이를 개미떼처럼 달려들어 조각조각 나누어 먹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과당 경쟁은 필연적으로 사장님들의 수익을 무참히 깎아먹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로 옆집보다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결국 음식 가격을 무리하게 내리거나 남는 것도 없는 공짜 반찬을 억지로 늘려야만 합니다. 서비스라는 포장 아래 제사를 깎아먹는 치킨 게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치킨 게임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 주인에게 매달 바쳐야 하는 임대료와 땀 흘려 일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매년 무섭게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님에게 파는 음식의 가격은 경쟁 때문에 10년 전 수준에 꽁꽁 묶여 있는데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만 쉴 새 없이 올라가는 기형적인 구조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열고 음식을 팔면 팔수록 오히려 사장님의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기막힌 마이너스 상황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버틸 현금이 바닥난 사장님들은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하루하루 적자를 메꾸기 시작합니다. 이 지독하고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는 결국 파산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사장님들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고 경계해야 할 또 다른 거대한 파도는 바로 사람들의 소비 흐름 자체가 근본적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달 중심의 경제와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화 전환은 이제 상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필수가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손가락으로 몇 번만 터치하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맛집의 음식이 30분 만에 우리 집 현관문 앞까지 곧바로 배달되는 놀랍고도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실물 매장에 손님이 직접 찾아오기만을 고집하며 기다리던 전통적인 방식의 사장님들은 곧바로 직격탄을 맞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배달 플랫폼들이 떼어가는 살인적인 수수료 구조는 사장님들을 2번 죽이고 있습니다. 2만 원짜리 음식을 팔아도 플랫폼 이용료와 배달기사 비용을 빼고 나면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돈은 2~3천 원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쓸어 담는 가혹한 생태계가 완성된 것입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소비 권력의 등장은 기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허기진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특별하고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에 올릴 예쁜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공간 자체의 가치를 기꺼이 돈을 주고 소비합니다. 이러한 새롭고 까다로운 흐름을 제때 읽어내지 못하고 낡고 촌스러운 과거의 방식에만 머물러 있는 가게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맙니다. 시대의 변화를 외면하고 고집을 부리는 순간 시장은 그들을 가차없이 도태시켜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외부 환경의 변화에만 적응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대다수가 간과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내부의 독은 따로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장사의 실패를 사장님의 부족한 실력 탓이나 끈기 없는 노력 부족 탓으로만 돌리며 비난합니다.
하지만 진짜 근본적이고 파괴적인 원인은 완전히 다른 곳에 또아리를 들고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가경제 구조조치가 만들어낸 잔혹한 창업의 함정, 이른바 과밀화의 저주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심각한 구조적 모순을 앓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밀려나든 은퇴한 50대 중장년층 세대와 아무리 이력서를 써도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한 20대 청년들이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등 떠밀리듯 위험천만한 창업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얄팍하고 짧은 생각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정책들도 이러한 과밀화 현상에 기름을 부으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럴듯하고 좋은 명목 아래 무분별한 창업 대출 돈줄을 마구잡이로 풀어버린 것입니다. 장사할 마음의 준비나 기술적 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덜컥 큰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불나방들이 타오르는 불꽃을 향해 뛰어들듯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가장 위험한 전쟁터 한복판으로 밀어넣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작 가장 필요한 동네 상권을 분석하는 과학적인 방법이나 음식을 만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술 교육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그저 돈만 빌려주고 나 몰라라 하는 식의 탁상 행정이 낳은 참사입니다. 이 끔찍한 상황은 마치 탈 수 있는 탑승 인원수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작은 구명보트에 사람들을 무작정 억지로 밀어넣는 것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구명보트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은 탑승객들이 수영을 못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태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가라앉고 있는 이 과밀화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과거에 쉽게 통했던 낡고 안일한 성공 공식은 머릿속에서 과감하게 지워버려야 합니다. 남들이 요새 카페를 해서 쉽게 돈을 번다고 하니까 나도 퇴직금으로 한번 해본다는 식의 묻지마 창업은 100% 파멸과 실패로 끝이 납니다. 이 험난하고 자비 없는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핵심 무기는 바로 압도적인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걸어서 오는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굳이 주말에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찾아올 만한 명확하고 강력한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음식 맛의 독창성이든 일상을 잊게 만드는 가게 분위기의 매력이든 호텔 못지않은 완벽하고 친절한 서비스든 남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무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갖춰야 할 생존의 조건은 바로 장사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과 뼈를 깎는 연구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화려하고 자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여 손님을 딱 한 번은 우리 가게로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이 지갑을 열고 2번, 3번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진짜 강력한 힘은 결국 음식의 질과 서비스라는 아주 탄탄하고 기본적인 본질에서 나옵니다. 요즘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재료비를 조금 아껴보겠다고 음식의 품질과 타협하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무장하고 정보에 빠삭하게 영리해진 소비자들은 귀신같이 그 차이를 알아채고 아주 냉정하게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한 번 돌아선 손님의 마음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처음 손님을 유치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장사를 덜컥 시작하기 전에 발로 뛰는 철저한 상권 분석과 우리 가게를 찾아올 타겟 손님들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 수치에 기반한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만이 뼈아픈 실패의 확률을 단 1%라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존 전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간판을 내리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너지는 가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영업의 연쇄적인 붕괴 현상은 결코 뉴스에나 나오는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뇌관을 건드리는 아주 위험하고 폭발력 강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동네 골목의 작은 자영업자가 견디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으면 그 파장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물결을 일으키며 걷잡을 수 없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장 그 식당에서 시급을 받으며 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하던 평범한 종업원들은 하루아침에 소중한 일자리를 잃고 차가운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피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가게에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납품하던 도매 업체들, 고장난 냉장고를 고쳐주던 수리업체, 간판에 달아주던 인테리어 업체들까지 도미노 블록이 무너지듯 쓰러지며 연쇄도산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보다 경제를 더욱 병들게 하고 무섭게 만드는 것은 바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막대한 부채의 늪입니다. 장사를 접은 자영업자들이 끝내 갚지 못하고 남겨둔 수억 원의 빚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스란히 은행과 제2금융권의 부실 채권으로 전이되어 금융 시스템의 목을 조릅니다. 돈을 빌려준 은행들의 건전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돈줄이 마르면서 국가 경제 전체가 뿌리째 휘청거리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비용과 금융 손실은 결국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매달 피땀을 여낸 세금으로 다시 메워야 하는 암담하고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폐업이 내 월급 봉투를 얇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골목상권이 활력을 잃고 죽어버리면 그 지역의 실물 경제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악순환이 완성됩니다. 빈 점포가 늘어나고 가게불이 모두 꺼진 어둠침침한 거리는 범죄율을 높이고 사람들의 발길을 완전히 끊게 만듭니다. 결국 도시 전체의 생기와 활력마저 영원히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눈앞에 닥친 자영업 폐업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큰 재난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붕괴를 막기 위해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할까요? 이제는 누군가를 무참히 짓밟고 나 혼자만 살아남겠다는 야생의 생존 방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정부는 그저 실업률 통계를 가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돈만 빌려주는 폭력적인 창업 지원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대신 장사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평생 헤어나올 수 없는 빚더미에 앉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남은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주고 원활하게 폐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국가의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실패가 곧 인생의 끝이 되지 않도록 패자 부활전의 무대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재취업 교육 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계에 부딪힌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빚을 내어 장사를 연명하지 않고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임금 근로자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안전한 비상 출구를 반드시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구조적인 퇴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비극은 영원히 반복될 뿐입니다. 물론 장사를 하는 사장님들 스스로의 뼈를 깎는 혁신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시작 전부터 철저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소비자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안일한 태도로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냉혹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사고 밥을 먹는 소비자들 역시 단순히 싼 것만 찾는 것을 넘어 우리 동네 골목 상권을 지키는 따뜻하고 가치 있는 소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위기에 처한 한국 자영업의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의 미래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든든한 뿌리이자 근간인 자영업 시장이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깊이 있는 경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날카롭고 유익한 경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